안녕하세요. 저는 35살에 결혼 예정이었던 예비 신부였습니다. 하지만 생각 없이 행동했던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제 결혼은 물거품으로 되었어요. 기범씨 하나만 보고 결혼할 수 없잖아요. 집안도 봐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시어머니 인성이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제 직업은 치과 의사인데요. 제가 치료해주던 환자가 계속해서 마음을 표현했고 연애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저는 좀 당황했었지만 그래도 사람은 좋은 것 같아 오랜 기간 솔로였기 때문에 알아보기라도 하고 싶어 연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마음이 잘 맞더라고요. 제 비위를 맞춰주려고 그러는 건지 좀 더 지켜보기로 했었어요. 그렇게 만나온 지 2년 정도 되었고 기범 씨는 일반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이라 저보다 늦게 끝나는 시간이 많아 회사 앞에서 평소와 마찬가지로 기다리고 있는데 저보다 먼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었고 기범 씨가 마침 나오면서 웃으면서 하는 첫마디가 엄마였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어머님을 뵈었고 생각지도 못한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식사 자리에 정말 폭풍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최대한 침착하게 물어보신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랑 2년이나 만났었다고? 그런데 얼굴 한번 안 보여주고 너무 섭섭하다, 아들. 엄마 서운해. 이렇게 이쁜 여자친구 있으면 엄마한테도 인사시켜줬어야지. 결혼 생각하고 만나고 있는 거지? 네, 맞아요. 너무 섣부르게 인사드리러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조심한 점도 있었어요. 그리고 기범 씨랑 결혼 생각도 하고 있고요. 마음도 잘 맞고 저를 너무 잘 챙겨주거든요. 다음에 저희 치과에 오세요. 제가 치아 관리 좀 해드릴게요. 어머, 그럼 내일 당장 가도 되는 거니? 요즘 이가 시려서 물 한 잔 먹는 것도 힘들었는데 정말 잘됐다 얘. 앞으로 자주 가도 되는 거지? 들떠있는 어머님은 제가 치과 의사라는 게 마음에 들었는지 처음 인사했을 때와 다르게 직업이 밝혀지고 나서 대우가 달랐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끝이 나고 제 손에는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많은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다리까지 후들거렸었네요. 이렇게 다음날 어머님께서는 정말 치과로 바로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주변 지인분들을 싹 다 데리고 오셔서 난감한 상황이 생겼죠.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상견례조차 하지 않았는데 벌써 며느리인 듯 아주 편하게 하시는 것에 당황스러워 멍하니 서 있었는데 제 눈치를 살피더니 예비 며느리 자랑 좀 하고 싶어서 친구들 좀 데려왔다며 친구들은 오늘만 올 테니 체면 한번 세워달라며 뒤에 서 있는 분들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웃고 있길래 그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게 스케일링, 임플란트, 크라운 치료 등 싹 다 예약 잡아드리고 고맙다며 나중에 밥 한 끼 사주겠다고 웃으면서 조용히 친구분들과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하루가 지나가고 체력이 많이 떨어졌는지 피곤해서 그날은 일찍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기범 씨가 일찍 끝났는지 치과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배가 고프기도 해서 함께 저녁 먹고 들어가면 되겠다 생각하며 빠르게 뒷정리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기범 씨가 예약한 곳이 있어 식당에 바로 들어가니 음식이 세팅되어 있었고 어머님이 왔었다며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빠한테 전화가 와서 하던 얘기를 멈추고 통화를 하던 중 주말에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 말을 했고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던 기범 씨는 자기도 따라가겠다면서 비장한 표정을 짓길래 통화로 기범 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인사하러 가도 되냐고 물어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답변을 들으셔서 당황하셨는지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함께 오라는 허락을 받았고 저희는 그렇게 주말에 부모님 집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범 씨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어요. 저도 지금도 아빠 집에 내려가면 적응하기 힘들어했죠. 왜냐하면 아빠는 돼지 축사를 운영하시고 있거든요. 냄새가 정말 지독해요. 그렇다 보니 기범 씨는 계속해서 인상을 쓰고 있었고 아빠가 걸어 나오면서 저희를 맞아주는데 기범 씨가 헛구역질을 하더니 결국 잡초 있는 곳에 구토를 하고 말았네요. 힘들게 집 안으로 들어갔고 적응하지 못한 기범 씨는 아빠와 제대로 된 대화조차 이어나가지 못해 상황이 난감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셨는지 밖에 나가 외식하자며 식당으로 향했고 저희 모두는 아빠가 돼지 납품하는 곳에 가서 삼겹살과 함께 한잔했습니다. 기범 씨는 좀 괜찮아졌는지 그제야 대화가 정상적으로 이어졌고 아버지와 진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얘기를 했죠. 그렇게 상견례를 한 달 뒤에 약속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한 달 사이에 저희 부모님과 어머님이 만나게 되는 날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치과에서였죠. 저희 부모님은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그날 어머님께서 오셔서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며 불시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환자가 밀려 있어서 대기 상황을 미처 모르고 있었고 두 분이서 처음 뵙는 자리였는데 어머님께서 자리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옆자리에 저희 부모님이 앉으시면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냄새야? 어디서 이런 고약한 냄새가 풍기는 거야? 저기요. 자리도 많은데 꼭 옆에 앉으셔야 해요? 무슨 일을 하시길래 똥냄새가 이렇게나 나실까? 촌사람들이 돈이 많다는 말이 진짜인가 보네. 이 권리 받으러 부부끼리 오고. 이 사람이 듣자 하니까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몸에서 냄새 나는 사람은 치료 받으러 오면 안 되는 거요? 그럼 그쪽은 얼마나 잘난 집안이길래 말 함부로 하세요? 나요? 내가 이런 말까지 하지 않으려 했는데 나 여기 치과의사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올시다. 며느라 좀 나와봐라. 이런 번쩍번쩍한 치과에 질 떨어진 시골 촌사람들이 냄새 펄펄 풍기면서 치료받으러 왔단다. 요즘 소문이 얼마나 빠른데 이런 분들 받으면 환자 뚝 떨어진다. 며느라 나와 보래도. 시어머니가 부르잖니. 아유 코가 썩으려고 하네. 점점 언성이 높아지는 목소리에 사람들까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데스크에 나와보니 저희 부모님과 어머님께서 다투고 계셨고 저를 보자마자 두 분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상황은 종결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엄청 당황하셨는지 얼굴이 붉어지셨고 급하게 죄송하다며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께 정중히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셨는지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계셨고 눈치만 살피던 어머님께서 다음에 오겠다며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너무 화가 났는지 이 결혼 절대 할 수 없다고 난리치면서 반대하셨고 아빠도 입을 꾹 다무시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잠시 뒤 기범 씨에게 전화가 와서는 현재의 상황을 다 들었는지 대신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고 급하게 회사에 마무리하고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러 치과에 들렀어요. 고개를 돌린 부모님을 보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상황을 수습해 나갔고 저희 부모님께서 결국 화를 가라앉히셨어요.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질 뻔하자 기범 씨와 저는 진이 다 빠진 상태로 분위기 좋은 식당으로 부모님을 모셔서 최대한 기분을 풀어드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견례 날이 오게 되었고 양가 집안 모두 긴장 속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위태롭게 대화가 오고 갔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선 해선 안 될 행동을 하셨고 기범 씨와 저는 사퇴 수습을 할 수가 없었네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거 잘 아시죠? 다른 사람들도 아마 저와 똑같이 행동했을걸요? 누가 냄새나는 두 분을 치과의사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 제 상황도 이해해 줄 수 있으시죠? 그리고 한자리에서 식사하는데 솔직히 아직도 냄새가 좀 심하긴 해요. 그렇잖아도 이쪽은 환기를 신경 써달라고 오자마자 얘기했는데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손은 좀 깨끗이 씻고 함께 식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기 이거 제가 일부러 사온 거거든요. 받으세요. 화장실에 가셔서 두 분이서 그 물에 희석 좀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락스가 세균도 박멸시켜 주잖아요. 그럼 음식 나오기 전에 다녀오세요. 아니 이 사람이 보자 하니까 진짜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도가 지나친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 없이 상처되는 말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 이 결혼 저희는 반대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말이야 적당히 하는 게 없어. 그쪽 아들놈은 괜찮은데 부모가 영 아니 올시다. 여보, 정민아 일어나. 우리가 손해볼 게 뭐가 있다고 이런 집안과 엮여야 돼. 당장 일어나서 가자. 더 이상 마주할 필요도 없어. 안 일어나고 뭐해? 얼른 가자니까.
결국 저희는 상견례 시작도 하기도 전에 어머님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무산됐고 결혼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도 아닌 두 번은 저도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이번에는 기범 씨도 포기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기범 씨 때문에 그런지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부모님 댁으로 직접 사과를 하신다며 돼지 축사로 찾아간다고 하시길래 더 이상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저도 속에 있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축사에 들어가면 냄새가 더 심할 테니 그만하시라고 했고 결혼은 아닌 것 같다며 전화를 끊었으나 기범 씨와 어머니가 주말에 무턱대고 부모님 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연락을 받고 급하게 부모님 집으로 향했고 정말 정중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셨습니다. 처음에 부모님께서 노발대발 하시며 한마디도 섞지 않으려 하셨지만 계속해서 정중하게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사과하시는 모습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가셨고 축사에서 심한 냄새가 풍기고 있는데도 표정에 변화 없이 꾹 참으시며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아빠는 그래도 찾아온 손님이고 그냥 보내기는 그랬는지 삼겹살 하자면서 자리를 만지셨어요.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서 다시 좋아질 거란 기대를 가지고 기범 씨와 저도 옆에서 좋은 말을 많이 하며 상황을 만들어 나갔어요. 그런데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또 다른 상황에 결국 저희는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돼지 축사에 자물쇠가 잘 잠겨있지 않았던 건지 돼지 앞머리가 밖으로 튀어나왔고 저희를 향해 돌진하는 돌발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는데요. 어머님께서 엄청나게 놀라셨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가시다가 돼지가 어머님을 몰아가면서 돼지 축사 안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바닥에 돼지들의 변이 가득했는데 그곳으로 밀쳐지면서 어머님께서 미끄러지셨고 주위에 있던 돼지들이 어머님이 들어가면서 당황했는지 난리를 치다가 서로 부딪히며 순식간에 온몸이 변으로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명을 지르시며 거의 기절하다시피 난리를 치셨고 저희도 당황스러운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아빠가 물 호스를 가지고 와서 몸에 있던 변들을 씻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씻기지 않아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하시라며 집으로 길을 안내하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속마음이 나오게 되었어요. 제가 치과 의사란 이유 하나 때문에 고개 숙이고 들어왔는데 정말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며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아빠 엄마를 바라보면서 더러운 인간들이라며 씻지도 않으시고 차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기범 씨는 안절부절 못하다가 일단 죄송하다며 어머님 뒤를 따라갔고 얼굴에 많이 묻어 있어서 닦으면서 차로 걸어가시던 도중 바닥이 잘 안 보이셨는지 돼지 변이 쌓아놓은 곳에 발을 헛디디면서 푹 빠지게 되었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철퍼덕 소리와 함께 입으로 들어갔는지 우액하는 소리를 들어버렸어요. 더 이상 못 살겠다며 그 자리에서 난리를 치며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처럼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 상태로 차에 올라타셨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가 씻으시고 가면 좋았을 텐데 그냥 무턱대고 차에 올라타시더니 빨리 가자며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난리치셨습니다. 기범 씨는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저에게 눈빛을 보냈고 다음날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어요. 저희가 뭘 한 것도 아니고 안 오셔도 된다는 거에 굳이 오셔서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니 조금 난감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기도 했네요. 어머님이 생각 없이 뱉었던 말들과 행동들 그리고 상견례장에서 저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벌받기에는 충분했죠. 기범 씨와의 인연이 이렇게 끝이 나버리고 어머님께서는 저희 치과에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으셨네요. 어차피 안 될 인연이었어요. 저도 결혼 안 하길 정말 잘했다 생각합니다. 저희 대신 축사에 있던 돼지가 복수해준 것 같아 기분이 묘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어려운 시기 잘 헤쳐나가셔서 뜻하시는 일 모두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